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전시 관람 꿀팁. 사전 준비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 공부 혼자 하나요? 저희 딸은 절대 안 하는데요. 전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엄마가 너무 힘들더라도 같이 보러 다녀 주어야 되는데 이때 무조건 오전에 넣습니다, 저는. 오후에 넣게 되면은 그날 전시 관람은 약간 엉망이 돼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시 관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뮤지엄 패티그라고 해서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미술관에서의 피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시간 관리에서 나아가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에너지 관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항상 일을 할 때 집중력 은행의 잔고를 의식하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한정돼 있는데 아이라면 오죽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밤새 충전시키고 일어나서 100% 충전되어 있을 상황에 가야지 전시 관람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전시 정말 많아요. 인기 있는 작가들의 전시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전시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맥클레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정말 실력이 늘 때는 약간 어려운 것을 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수준도 향상되고 동기도 최고조에 이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아어를 쓰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평소 말하는 대로 하면은 아이의 언어 유추 능력과 구사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약간 어려운 어휘를 평소에 쓰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쓰는 언어들을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너무 화사하고 대중적이고 이렇게 밝은 내 눈에 편안한 그런 전시들보다는 좀 자세히 낯설거나 어려워할 전시. 그래서 사실 선뜻 방문하게 되지 않는 전시, 리스트에서 빼버리게 되는 그런 전시들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화도 좋지만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공간, 층고가 높은 미술관이나 아니면 설치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분명히 회화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견고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특히 아트 컬렉팅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요. 아트페어 같은 미술 시장, 미술 장터에 가시면은 90% 이상이 다 회화 작품이죠. 걸 수 있고 장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품 중에서 100호 크기가 제일 인기 있는 것도 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다를 수 있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탈맥락화, 탈경계 작품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엄마는 잠시 멈춰주세요. 그저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더 이상은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미 다 핸드폰 속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 미술관들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많이 주지 않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관련 정보를 얼마나 사전에 제공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제공할 것인가도 미술관 교육의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서 내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럴 때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작품 앞에서 그러지도 않고 모든 경우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자주 볼수록 누적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가 서서히 꺼내지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노출시켜 주시되 엄마는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잠깐 뒤로 물러서서 멈춰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이 그려져 있죠. 이 용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뒷 배경도 상상할 수 있고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안에 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물러서 있다가 아이가 호기심, 관심을 보일 때 그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걸 느껴? 어떤 기분이 들어? 이렇게 약간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막연하게 물어보게 되면 사실 어른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살짝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떠오르는 단어, 제목, 아니면 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되고 싶니?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아이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민해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작품은 꽤 오래 들여다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작품을 그저 본다고 해서, 둘러본다고 해서 안목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이에게 어떤 인상들로만 남아있다가 그 중에서 자기가 와닿고 유의미한 작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꼭 자세히 보는 그런 작품들이 필요해요. 너무 작품에 가까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미묘한 색변화, 디테일, 사람의 얼굴 표정, 시선, 담고 있는 상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 영어 교육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들었었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영어책 10권을 외운 아이가 100권을 그저 읽은 아이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웃풋이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일 텐데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겹더라도 딱 1분만 머물면서 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표 마지막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금방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운동 안 하는데요. 우리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고 운동이라는 시간 블럭을 레고에 억지로 끼워 넣지 않으면 운동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달에는 어떤 전시를 볼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지, 또 예매를 해놔야지 갈 수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전시를 꼭 보고 다른 클래스들을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미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과목들이 정말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딱 이정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자라는 좀 쉬운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저희 하루에 할 것들을 저희 딸이랑 저랑 이제 약속하다가 말았는데 글씨를 예쁘게 쓰겠다며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루에 하나씩 다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보고 싶은 전시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지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무슨 전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는데 이런 투두리스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전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에 비치된 팸플릿은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온라인상에 비치돼 있다면은 미리 읽어보고 가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작품을 보면서 동시에 정보를 읽으려고 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런 텍스트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다는 게 특히 혼자 가도 힘든데 아이랑 같이 가면은 정말 더 힘들거든요. 벽에 쓰여 있는 글씨를 다 읽을 만큼 아이들이 기다려주지도 않지요. 정보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덜하고 관람자의 자유 해석의 여지가 확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월 텍스트나 전시 설명은 이걸 만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전시를 일부러 시간 내서 보러 가셨다면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진 또 어떻게 찍을지 요새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더 많은 미술관들이 사진을 찍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제 친구가 패션 인플루언서인데 같이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미리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찍었고 어떤 각도로 찍었고 어디서 찍었을 때 반응이 좋 물론 그 친구는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시장에 갔을 때 어떤 고민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찜해두고 가면은 현장에서 생각할 시간도 줄이고 또 멋진 추억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포스터 색감과 폰트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지도 한 번쯤 봐주시면은 이 전시의 컨셉을 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가상에 대한 전시였는데요. 보시면 약간 착시 효과가 들어가요. 밑에 보시면 보존과학자 C의 하루. 미술에 있어서 보존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존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품이 제작되고 사후까지 계속해서 보존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담겨 있는 거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리드를 사용해서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서성봉 작가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푸른 희망의 메시지,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포스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쯤 봐주시는 것도 사전에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품 감상의 치트키죠. 작품 제목에 담기는 의미를 유추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화가가 어떤 제목을 지었다는 거는 그 자신의 해석을 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같은 제목을 모조리 똑같이 지을 때도 있어요. 같은 시리즈에서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조금씩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리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같은 작품을 다루면서 어떻게 시대별로 이 작품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눈여겨보면 꽤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느낌을 주고받고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하세요. 미술 감상에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진부한 이야기인데 정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히려 미술 평론가들이 미술 평론 글을 썼을 때 작가들이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작품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다니.
재미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작품을 만든 작업을 한 작가 자신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봤을 때 좀 모르더라도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느낌을 그 자리에서 저는 주관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엄마가 이렇게 핸드폰 메모 같은 걸로 메모를 해놓고 나와서 그거를 검색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담게 되면 다 소화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조금 공부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 자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관람을 하되 아이가 관심 가졌던 걸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검색해서 알려주는 거. 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똑같이 그렸네. 되게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극사실주의처럼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의 영역을 탐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멋진 화면을 표현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화의 중요한 영역일 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전시를 관람해 볼 수 있잖아요. 고유한 메시지,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왜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관람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아이가 알아낸 것을 이제 퐁퐁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보다 보면 다리가 아파오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뭐 뉴욕이나 파리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갔을 때도 저 정말 미술에 관심 많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한국 와서 이제 막 후회하고 하지만 내 몸이 힘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약간 찡얼댈 것 같다 이러면은 중간에 일부러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동선이 아니더라도 영상 섹션을 찾아갑니다. 보통 영상 섹션에는 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좀 쉬게 놔두거든요, 아이를. 이런 부분들은 휴식을 위해서 원래 사실은 미술관에서 고려해야 되는 동선이긴 하지만 배치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동영상 섹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좀 소소하다면 소소할 수 있는 팁인데요. 의외로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입에 쏙 넣어줄 수 있는 초콜릿이나 캔디. 왜냐하면 원래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엄마 핸드백에서 꺼내서 입속에 쏙 넣어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아이와 함께 보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도 사실은 아이와 함께 전시를 보다 보면은 당이 떨어지지 않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시 계정에서는 미술 전시관과 맛집을 함께 묶어서 소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끈 적도 있을 만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전시 관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먹게 돼도 힘내서 남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정말 피크닉이라는 회현역에 있는 전시 공간인데요. 지금도 이 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제가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찍히게 된 사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신났나 봐요.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실제로 아이가 자꾸 뛰어다니고 작품을 만져서 케어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폰을 쏙 빼놓죠, 정말. 이날 제가 너무 힘들었던 날인데요. 아이가 너무 찡찡거려가지고 제가 어디 밖에서 폰을 못 내잖아요. 큰 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쥐어박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쥐어박았는데 아이가 이제 눈물이 울먹울먹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울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엉켰는데 머리카락을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데 머리가 손가락에 걸려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진짜 자리에서 너무 울기 시작해서 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화도 못 내고 강제로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피크닉이란 공간이 전시 공간인데 굉장히 힙한 언니 오빠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저희 아이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저희 막 울고 있고 막 꾹 참고 있고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초콜릿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를 쳐다본다는 거는 쟤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엄마 스스로 겁을 먹어서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초콜릿을 주고 똑똑하고 가시는데 아 세상에 아직 살만하구나 따뜻하구나. 아, 너무 쫄 필요 없겠구나. 아이를 데리고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거에 스스로 좀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터치를 할 때에는 스스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아요. 작품을 왜 만지면 안 되는지 한 번으로 안 되고 모든 학습처럼 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보관이 되어 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래오래 너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대물림되면서 보물처럼 지켜질 것들이야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작품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아이가
물론 조금 8살 정도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엄마, 그렇게 가까이 작품에 가면 내가 너무 불안해. 가까이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설득이 되면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단봉 아시죠? 작품 앞에 해놓는 사단봉도 유리가 없는 경우에 특히 많이 해놓는데요. 요즘은 또 너무 이게 미술관이나 기관에 권위적인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단봉도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땐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요.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도 정말 짧게 봤어요. 그래서 아직 어리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아팠던 게 제일 크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림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꾸준히 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의 관심 부족을 좀 애써 무시하려고 하면은 역효과만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더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아이의 컨디션과 우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도 됩니다. 한 번의 전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몇 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나올 때에는 또 잊을 수 없는 부분, 아이가 이때까지 차분하게 또는 이때까지 참을성 있게 잘 관람했다는 사실을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아이가 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또 저희 아이가 전시를 안 보고 아빠랑 쇼핑을 가고 싶다고 쪼르길래 제가 그 잠실의 빈센트 바리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못하러 보나 싶어서 그럼 엄마 이거 취소한다? 엄마 전시 취소할게 라고 진짜로 취소를 하려고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 전까지 엄청 안 보겠다고 막 투정을 부리다가 아니야 엄마 나 사실은 보고 싶어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대신 뭐 아빠랑 언제 놀아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